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셜록 홈즈 첫 시간입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셜록 홈즈의 많은 작품이 있지만 Study in Scarlet, 주홍색 연구를 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셜록 홈즈에 대해서는 뭐 제가 설명을 이제 굳이 뭐 어떻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아마 이제 작품을 읽으면서 또 얘기하게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 주셨던 만큼 우리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Part 1. 일단 여러분들께 원서가 어떤 거다라고 이제 소개를 어떤 그 원서 판본을 소개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판본 어떤 것도 좋습니다. 사실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제가 보는 책에서는 쪼개서 나가지만 음 뭐 그런 의미보다 그냥 내용에서 적절히 끊어서 가도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판본과 제가 읽는 그 쪽수가 맞지 않아도 내용에서 끝이 나니까 큰 의미가 없을 것도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고 왠지 이렇게 그림이나 안에 활자나 뭐 그 줄 간격이나 이런 거 마음에 드시는 거 하셔도 좋고 왜냐하면 이 스터디 인 스칼렛이 대부분 이렇게 찾다 보면 해외에서 주문해서 받아야 되는 그 판본이 많더라고요. 그냥 나와 있는 판본들은 사실 굉장히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PDF가 이제 이게 그게 없는 거잖아요. 저작권이 이제 풀린 작품이다 보니까 PDF를 또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분들은 PDF 버전으로 또 보셔도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께는 쪽수의 의미가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끊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Part 1, Chapter 1. 일단 그 첫 시작은 우리가 이제 그 셜록 홈즈라는 것에 발을 들인 만큼 이 작가가 아서 코난 도일 이 작가 자체가 의사이자 뭐 이제 추리 소설가였지만 또 의사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학 용어라든가 또 셜록이 또 홈즈가 추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화학적 용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용어들을 자주 마주치실 거고요. 근데 그게 우리말로 옮겨 놔도 도대체 그 화학 용액이 뭐야?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 우리말로도 내가 모르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영어로 딱 제시가 됐을 때 왠지 모르면 되게 부담스럽고 내가 많이 모르는 것 같잖아요. 네, 고런 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면 쪼끔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셜록 홈즈 그 번역본을 읽는다고 했을 때 어떤 화학 용액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인제 옮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뭐 어떤 용액 설명을 봐도 모르겠는 용액들이거든요. 그럼 그냥 '아 화학 용액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영어도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그냥 기억을 못 해도 그만인 그 단어들. 근데 그 순간 문맥에서 '아 이게 화학용액이다.'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만 기억하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런 것들은 우리말로 바꿔 생각했을 때 '이게 우리말로도 이해가 되는가? 우리말로도 어렵다?' 그러면 '아 그냥 영어라서 영어도 어렵다.' 요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고거를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추리 소설이다 보니까 서정적인 어떤 서사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깐 저와 이제 또 원서를 같이 많이 읽으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작품들이 있죠. 뭐 빨강머리 앤, 키다리 아저씨, 오만과 편견과 굉장히 결이 다른 심지어는 해리포터와도 굉장히 결이 다른 그런데 그 서정적이지 않다고 해서 딱딱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매혹적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하되 무슨 비문학 지문을 읽는 것 같은 딱딱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다른 어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네. 근데 인제 또 내용이 추리 소설이다 보니까 내용이 서정적인 서사로 흐르지 않는다고 해도 내용이 또 재밌게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고런 약간 다른 느낌의 글을 또 접해 본다는 약간 그런 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 1 한번 시작해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글이 시작이에요. Being a reprint from the reminiscences of John H. Watson, MD는 이제 그 의학 박사를 얘기하는 거죠.
Doctor of Medicine. 그쵸. 네. being 이게 지금 뭐 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작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다시 쓰는 것. 뭐로부터 해서 다시 쓰는 거냐면 뭐 우리 어디 갔다 오면 기억을 되짚으면서 다시 쓰는데 '아 그때 그랬었지. 아 맞아. 이때 이랬었지.' 그런 거로부터 다시 쓰는 것이다. 자 뭐로부터 다시 쓰냐면 reminiscences는 그 회고 이런 거예요. '그래 그때 우리가 그때 만나서 이렇게 했었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존 H. 왓슨 박사의 그 회고로부터 다시 쓰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MD고 왓슨인데 콤마하고 의학 박사고 late 최근에도 of the Army Medical Department 최근까지 군의관을 지냈다. 그 사람의 회고로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적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뭐냐면 왓슨 박사의 회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랬다. 우리는 그때 그랬다. 그랬고 그때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회고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시점이. 네, 그거를 얘기하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Chapter 1, Mr. Sherlock Holmes. 네,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조홍색 연구에서 처음 왓슨 박사와 셜록이 어떻게 만났는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 나는 이랬고 이제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자, 셜록 홈즈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끄집어낼지 한번 보죠. In the year 1878, 1878년, 실제로 이 작가도 아서 코난 도일도 전쟁에 참가를 했었죠. 군의관으로. 근데 그것이 여기에도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In the year 1878, I took my degree of Doctor of Medicine. 네, 여기 Doctor of Medicine. 그래서 이제 MD degree를 받는 거죠. 의학 박사, 네, MD. Of the University of London and proceeded는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나는 이때 의학 박사 그 학위를 University of London에서 받았고 and proceeded to Netley로 향했다. 네틀리 이제 지명이라는 거 알겠죠? 네, 향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문장이 굉장히 비유적인 어떤 그 문학적인 서정성을 극대화하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은 굉장히 자제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제된 문체 안에 이성적인 어조로 흐르는데 그래도 소설이니까 네, 어떤 그 서정성은 짙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와중에도 이야기는 어떻게 이성적으로 펼쳐가고 있는지 요거를 한껏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막 많이 문장 자체가 호흡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다라는 느낌은 읽어가면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묘사가 절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to go through the course.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근데 go인데 through니까 그 과정을 쭉 하기 위해서. 근데 코스는 코스인데 prescribed for surgeons. prescribe 하면은 뭐 처방을 내리다, 처방전을 쓰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규정하다, 지시하다. 그래서 지시된 코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하기 위해서는 for surgeons in the army. 군대에도 이제 surgeons가 있는 surgeon이 있는데 군의관이라면 자 이렇게 여기를 통과하세요라고 지시된 코스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네틀리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MD 디그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네틀리로 갔는데 군의관 코스를 밟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Having completed my studies there. 자 거기에서 여기서 이제 having 이런 게 앞에 막 ing가 톡 나오면 되게 불편하죠. 불편한 이유는 옛날에 불편하게 배워서 그래요. 되게 어렵게 배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having completed 일단은 우리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have PP 시제도 어려운데 ing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뭐 현재 분사 뭐 이런 거 뭐 이런 용어들이 나를 되게 어렵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게 배웠으니까 되게 어려운 기억으로 남아있고 마주치면 되게 불편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별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뭐 해서 한 상태라서 그러니까는 동시에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제 쓰는 건데 이 분사라는 말 그리고 현재 분사라는 말, 이 현재 분사라는 거는
시제하고 관련 전혀 없는 말이라 그랬어요. 형태가 ing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뿐입니다. 그리고 분사는 일단은 뭐 앞에 명사를 꾸민다 그러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문장 앞에 이렇게 딱 분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뭐뭐 하면서 뭐뭐 하고 나서 이렇게 어떤 그 동시에 일어난 무언가를 설명을 하고 싶을 때 문장 앞에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의미 그대로 인제 해석을 해 주면 돼요. having completed 내가 인제 공부를 마친 상태인 거죠. have pp는 이미 내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마친 상태라서 my studies there. netly에서 인제 고 코스까지도 다 밟은 거예요. MD 디그리 끝내고 surgeons in the army 그 과정을 다 거기서 끝낸 상태여서 I was duly attached. 이제 공부 중간에 뭐 발령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딱 어떤 그렇게 끝낸 상태였는데 그때 딱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duly 하면은 적절한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attached 보내졌습니다. to the 5th Northumberland Fusiliers as assistant surgeon으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절차에 따라서 착 보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지는 거니까 was attached to 어디로 보내졌냐면 5th Northumberland. Northumberland는 이제 지역인데 Northumberland의 Fusilier 하면은요. 이게 무슨 소총 부대 같은 건데 여기에 그 군의관으로 참가하고 있는 그 왓슨 박사 뭐 덕분이라고 하죠. 앞에 군대 용어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그거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이 되실 텐데 이 단어도 생소한데 이것을 해석을 해 놔도 군대 용어라서 사실 여성분들에게는 이게 잘 감이 안 오고 저도 이게 군대 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생각이 안 나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뭐 연대, 소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대강 알아듣는 거죠. '아 그런가 보다. 군대 용어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기억하지 다 세세하게 아세요? 잘 모르죠. 그리고 저는 우리말로 뭐 그 별이 뭐 4 개고 뭐 하고 보면 무슨 계급 이 계급도 되게 헷갈려요. 네. 네. 그래서 장군이다 뭐 아니다 요 정도만 아는 거지 세세하게 그 계급 순서를 모릅니다. 남자분들은 눈 감고도 말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고거를 영어 단어랑 연결만 해 놓으시면 되고 여자분들은 그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군대 용어다. 이거 뭐 총 이름이다. 요렇게 뭉뚱그려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th Northumberland Fusiliers 여기 인제 보병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 연대 노선벌랜드 지역의 인제 5 연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뭘로 보내졌냐면 as 어떤 군인으로 간 게 아니라 assistant surgeon 그래서 군의관 뭐 부의관이라고 해도 되고 군의관으로 간 겁니다. 인제 부의관 assistant surgeon으로 딱 이제 정식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네. duly 적절한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발령받은 거니까 정식 발령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를 다 마치고 노선벌랜드 5연대 근데 보병 Fusiliers 하면은 소총을 든 화승총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총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화승총이라고 나중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이렇게 끈에서 뭐 어떻게 당겨 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게 하는 뭐 그런 거라는데 전 읽어도 그 작동법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Fusilier 하면은 화승총 그냥 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총을 든 보병 네. 걸으면서 싸우는 그 군인 있잖아요. 네. 보병 연대. 근데 인제 5 연대인 거예요. 5th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임을 받았습니다. 이 앞장면에는요. 보통은 인물이 인제 등장하고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리거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을 인제 그려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정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소설을 읽다 보면. 그래서 앞에서 계속 처음에 한 앞부분은 계속 앞으로 '이 사람이 누구더라? 뭐 어디 갔다 그랬지? 뭐 맞다.' 이렇게 계속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러기 때문에 처음 앞부분에 쪼끔 이렇게 시간이나 어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번 첫 주간에 읽는 부분은 많이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일단 단어도 군대 용어 되게 생소하고 문장은 굉장히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어들이 머리 아파."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앞에 되게 몰려 나와요. 왜냐면 아프간 전쟁에서 뭐 어떻게 해서 내가 다쳐서 어떻게 했고 뭐 요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여자분들이 듣다 보면 멍해지는 그 군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빼놓고는 왓슨 박사가 자기 회고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목은 셜록 홈즈인데 셜록 홈즈 만나기 전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 만났어요. 이렇게 가기까지 네 여기 쪼끔 이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천천히 끌어 드리겠습니다. The Regiment. 근데 이 regiment는 이게 오만과 편견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인제 막 장교들을 막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regiment는 그 연대예요. 제가 이제 아까 여기 보병 연대라고 했는데 regiment가 이제 다음에 쪼금 더 큰 형태의 단이 나옵니다. 일단은 연대인데 the regiment 어느 지역에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The regiment was stationed. 그래서 station은 인제 머무르는 건데 was 자리를 잡고 이제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In India at the time. 그때 당시에 인디아에서 이제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 연대가. And before I could join it 그래서 내가 부임하기 전에 the second Afghan war had broken out. 이제 발령은 받았는데 내가 거기에 인제 가기 전에 두 번째 2 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had broken out. 발발을 자 그때 지금 회고를 하는 거니까 그때 전쟁이 났었었다. 지금은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죠. 지금 왓슨이 이거를 쓸 때는 그때 그랬었지. 그런 일이 있었지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had broken out이 되는 거죠. 그래서 2 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자기가 정식으로 인제 거기에 부임하기도 전에 발발을 했거든요. On landing at Bombay, bombay에 내렸는데 I learned that 자 인제 뭐를 알게 됐냐면 my corps 인제 아까는 뭐죠? regiment는 연대였고 인제 corps는 부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뭐 부대, 연대 말이 그렇다니까 그러지 부대, 연대의 차이가 이렇게 확 여자분들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My corps가 had advanced. 자, had advanced면 인제 이렇게 전진을 하는 거예요. advance는 인제 전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through the passes 이미 도착을 했더니 이미 내 부대가 pass는 무슨 뜻이 있냐면 산길, 등산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 속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산길을 지나서 through 그러니까 통과를 하는 거죠. 관통을 해서 and was already 이미 deep in the enemy's country. 적진이라고 해야 되겠죠? 적장 하잖아요. 적진. 네. enemy's country 적의 진영에 이미 깊숙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우리 이제 주둔지고 적진이 이제 여기라고 치면 이미 인제 산길을 통과해서 깊숙이 이미 인제 돌아오기에 너무 먼 길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단순히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be deep을 그냥 끝났어요. 이미 깊숙이 거기에 갔다. 적진에 깊숙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동사 되게 뭐를 써야 될지 감이 잘 안 오는데 항상 중요한 건 동사에 대해서 감이 안 오면 말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회화를 하시다 보면 항상 걸리는 건 동사 부분, 동사를 쓰고 나서 그 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국은 큰 덩어리로 보면 그거예요. 자, 주어를 뭐로 찾고 그다음에 그거에 뉘앙스에 가장 맞는 동사를 누구를 가져다 쓸 것이며 동사별로 성격이 있으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줄 것인가. 결국은 이 문제인데 이게 참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보단 사실 어느 쪽에 더 초점이 있다. 언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읽고 '아 그렇구나. 이럴 땐 요 단어로 되는구나.'가 계속 반복되지 않으면
사실 단순히 표현 외우는 거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언어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다는 건 사고방식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문화도 많이 다르고 그쵸? So was already deep in the enemy's country. 이미 적진에 깊숙이 들어갔더래요. I followed, however. 그래서 내가 따라갔는데 그런데 with many other officers. 다른 장교들하고 여기서 officer는 이제 장교를 얘기하는데 그 장교들은 who were officers 복수니까 여기서 were 받았죠. In the same situation as myself.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and succeeded in reaching Kandahar. 칸다하르는 그 아프가니스탄 지역 지명이에요. 네. 그래서 succeeded in reaching Kandahar in safety, where I found my regiment. 여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그 부대는 bombay이 인도에 주둔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미 그쪽 적국으로 이미 깊숙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인도에 주둔하고 있다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산길을 따라서. 그래서 enemy's country라는 건 적진인데 여기서 나라가 다른 거죠.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어디에 갈 수 있었다? 칸다하르. 칸다하르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남부 도시. 봄베이는 지금의 뭄바이, 네, 뭄바이의 옛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in safety, 안전하게 갈 수 있었죠. 자기도 거기 합류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봄베이에 있는 그 부대에 이제 그 어시스턴트 서전으로 발령이 나서 왔는데 전쟁이 났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가만히 주둔히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적국에 가서 같이 싸워야 되는 상태가 돼서 칸다하르라는 그 아프가니스탄 남부 도시로 같이 요런 비슷한 상황의 장교들과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where I found my regiment, 그쵸? 이제 연대, 거기 주둔하고 있는 그 연대를 찾게 됐고, 자기가 이제 여기 그 소속인데, 노선벌랜드 퓨질리어스 소속인데, 여기 적진에, 적국에 왔고, and at once 즉각 entered upon my new duties. 그래서 시작했다, 나의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다. 여기서 이제 싸우는 어떤 보병이나 그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assistant surgeon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제 전쟁을 하면 직접 그 적장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이제 그 의료팀, 뭐 무슨 팀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왓슨 박사는 assistant surgeon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하필이면 전쟁이 나서 적국에 가 있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가 있는 거예요. The campaign. 캠페인 하면은 우리 그냥 그 떠올리는 캠페인인데 캠페인은 군사 작전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the campaign brought honors and promotion to many. 그러니까 이런 작전이 그러니까 군사 가서 이제 적국에 가서 싸우는 이런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것이 뭐 명예롭기도 하고 또 promotion. 프로모션은 이제 승진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공을 인정받아서 승진을 하고 이렇게 to many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도 했지만 but for me 자기한테는요. 자기는 이제 그 직접 가서 싸운 그 임무를 수행한 게 아니라 assistant surgeon으로 갔거든요. It had nothing but misfortune and disaster.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 쪽을 맡고 있다 보면 대부분 전쟁에서 보는 모습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honors, promotion이기보다는 어땠다? misfortune, 굉장히 불행과 disaster, 이거 완전 재난이다. 이런 거밖에는 없었다. So nothing but은 그거 말고는 없었다. It had nothing but misfortune and disaster. 그러니까 이 사람이 assistant surgeon으로 발령을 받았구나. 그 사람의 임무는 이거였구나라는 걸 했을 때 충분히 지금 예상이 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쵸? 거기서 어떤 그 명예로움과 어떤 뭐 승진이 있었겠어요. 그쵸? 네. 전쟁의 참상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nothing but misfortune and disaster. I was removed. 그래서 옮겨졌는데 from my brigade. brigade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그 머리 아픈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brigade는 찾아보면 여단이라고 나오거든요. 군대에 그 이렇게 이게 그 크기별로 나눠 놓는 게 있는데 저도 이게 뭐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사실은 이 체계를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정도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brigade는 여단,
우리말로 굳이 옮기자면 regiment는 연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왜 무슨 사단, 무슨 부대. 아까 부대는 corps였죠. 사단은 division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크기가 여단이 제일 크고 brigade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어요. brigade 다음에 밑에 regiment가 있고, 네. 굳이 따지면 크기로 보자면 그 밑에 이제 사단 뭐 디비전이 있는 거죠. 네, 디비전보다는 그 레지먼트도 디비전보다는 좀 크고 브리게이드보다는 작은 게 이제 레지먼트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다 뭐 크기별로 뭐 군대의 그 어떤 체계를 다 기억하는 게 이제 어려우니까 브리게이드니 레지먼트니 뭐 corps니 요런 그 군대 용어에 그냥 익숙하다 정도로 많이 봐봤다 요런 느낌만 가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크기까지 막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brigade는 그 regiment보다는 큰 어떤 그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차출됐네요. removed니까 and attached 어디로 이제 보내졌냐면 여기서 이제 빼내져서 attached to the Berkshires 버크셔로 보내졌는데 거기 그곳에서 with whom 그래서 버크셔에서 I served at the fatal battle of Maiwand 뭐 이제 소속 이제 배속이 됐는데 I served.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군대에서 어떤 참가하고 군대 복무를 하는 건 servic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I served 어디에서 at the fatal battle. fatal battle이니까 그 치명적인 그 전투 of Maiwand. 그래서 Maiwand 전투에 참가하게 됐답니다. 거기 버크셔로 이제 그 차출돼 가지고 There I was struck. 근데 여기서 왜 fatal이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거든요. 왓슨이. There I was struck on the shoulder by a Jezile bullet. 자, there I was. 거기에서 I was struck이니까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어디에 맞아졌다는 거죠. 내가 맞게 되는 거니까 총알을 맞게 되는 겁니다. On the shoulder, 어깨에. 근데 뭐에 의해서 맞게 됐냐면 a Jezile bullet. 그러니까 이거 Jezile bullet이 어떤 총알인지는 굳이 내가 모른다 그래도 bullet, 총알 맞았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근데 Jezile 원래는 여기가 대문자로 되면 안 된다고 이제 그 참고문헌을 찾아보면 그냥 요렇게 소문자로 쓰면 된다고 합니다. Jezile bullet은 아프가니스탄식의 그 장총인데 아프가니스탄 총일에 요거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총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그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는 그런 어떤 그런 문헌이 또 연구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대문자로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가 어떤 그 활자를 찍는 그 사람들의 실수인지 아니면 이 작가가 J를 이렇게 쓴 작가의 어떤 그 뭐 실수라기보다 아무튼 작가의 의도인지는 뭐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냥 우리는 총알에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요 들어본 적이 있어 이렇게요. 이게 뭐 아프가니스탄식 장총 우리가 뭐 군대에서 있는 그 저기 아닌 이상 몰라도 되는 건데 총 종류다. 네, 그 총알에 어깨를 맞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shattered 그 총알이 이제 bullet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총알을 맞았는데 그 총알이 shattered the bone. bone은 이제 어깨에 맞았으니까 어깨뼈를 말하는 거죠. 어깨뼈를 shatter 하면은 산산이 부서지는 거거든요. 그냥 뚝 부러진 게 아니라 부서졌네요. shatter the bone and graze the subclavian artery. 요런 거요. 요런 거가 이제 조금 의학 용어가 나오는 건데 그런 여러분들 쇄골하 동맥 이러면 우리에게도 생소하죠. 의사가 아닌 이상 쇄골하 동맥 하면은 한참 생각해야 돼요. 동맥은 알겠는데 쇄골이 어디더라? 그러면 여기죠. 여기 쇄골 어깨. 쇄골하 그러면 하부 쇄골 밑에 그 지나가는 동맥이랍니다. 네, 쇄골하 동맥 의학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말로 옮겨도 생소하니까 영어로 어려웠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긴장할 필요 없다. 네, 그래서 graze the subclavian artery. 그 graze는 스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맞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데 동맥이니까 뼈가 바스러지고 거기 동맥을 이제 아슬아슬하게 스친 거예요. 그래서 graze the subclavian artery.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이렇게 크게 부상을 입은 거긴 하죠. I should have fallen into the hands of the murderous Ghazis had it not been for the devotion and courage shown by Murray. 여기 이제 끊어서 보죠. I should have fallen. 그렇게 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랬을 텐데 뭐요? Into the hands of 어느 소나기에 들어갔을 텐데 누구의 소나기에? Of the murderous Ghazis. Ghazi는 그 이슬람 용사, 전사하면 굉장히 용맹하고 용맹무쌍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떤 그 고유 명사처럼 쓰이는데 이교도,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이교도와 맞서서 싸우는 우리 그 이슬람이 위대하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있잖아요. 굉장히 그 영웅적으로 그래서 왜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뭐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근데 그 테러에서 자기가 자살 테러, 폭탄 테러 같은 걸 하면서 자기는 영광스럽게 이 한 몸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극단 이슬람교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Ghazis 그런 사람들, 용사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알려져 있기를 상대를 죽일 때 굉장히 뭐 자살 폭탄 테러라던가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잔인하게 죽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murderous Ghazis. 그 사람들의 손에 내가 떨어졌을 뻔했는데 should have fallen. 그럴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면 여기서 지금 if가 생략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head가 앞에 툭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치돼 버리는 겁니다. if가 빠졌다라는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if it had not been 아니었다면 뭐가 아니었다면 for the devotion. devotion은 헌신입니다. and courage, 용기. shown by, 보여진, 누구에 의해서 보여진, Murray. 근데 Murray가 누구냐? my orderly래요. orderly는 자기 자벽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중도 들고, 뭐 하는 이렇게 같이 옆에서 이렇게 그런 사소한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병사. 그 사람을 orderly라고 한다고 합니다. 군대 용어로. 이것도 군대 용어예요. 부사처럼 생겼는데 명사예요. 왜냐하면 여기 my 소유격이잖아요. my bag 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my orderly. my orderly인 이 Murray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이 아니었다면 네, if it had not been for the devotion이었다면 I should have fallen. 이미 그 사람들의 소나기에 난 넘어가고 말았을 텐데 왜냐면 이제 어깨뼈 맞았으니까 뭐 하면서 이제 제대로 그쵸? 이 어깨를 부여잡고 갈 수 있겠어요. 엄청난 저기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미 적한테 끌려가서 그 사람들 소나기에 들어가고도 남았을 텐데 누가 아니었다면 Murray의 그 헌신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근데 이 Murray가 어떻게 했냐면요. Who threw me across a pack horse. pack horse는 그 짐 싣고 가는 수레 말이에요. 거기다가 나를 이렇게 진짜로 던진 게 아니라 거기다가 얼른 이렇게 태운 거죠. threw me across a pack horse. 태우고 and succeeded in 성공적으로 어떻게 했다? bring me safely. 자기를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왜 전쟁 영화 보면 뭐 동료나 이렇게 맞아서 총에 맞아서 할 때 그냥 버려두지 않죠. 자기들이 지금 빨리 피해야 되는 그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업고 간다던가 둘이 같이 이렇게 부축을 해서 이동을 한다던가 하면서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머레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팩호스에 태우고 bring me safely to the British lines. 그래서 영국 그 진영으로 안전하게 끌고 왔대요. 내가 머레이가 아니었으면 이미 적장의 그 소나기에 내가 이미 탁 떨어졌을 텐데. 자, 이게 왓슨 박사가 지금 이제 구구절절 회고에 의해서 쭉쭉쭉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죠? 뒤에서 이제 어떤 서사에 그런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사실들이 되는 겁니다. 만나서 뭐 홈즈하고 이제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 왓슨 박사의 어떤 그 히스토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영향을 준다거나 그것이 언급이 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둘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데 다 이렇게 배경으로 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가 지금 뭐 군대 얘기도 나오고 의학 용어도 나오고 하지만 왓슨 박사와 셜록 홈즈를 제대로 다시 만나보겠다라는 느낌으로 읽으시면 또 이게 막 상상이 되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담백해요.
네. 담백하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그 어떤 서정적인 또 묘사로 흐르는 그런 서정적인 서사와 달리 굉장히 담백한데 그 힘이 있는 남자 작가의 필체도 느껴지고 굉장히 담백하고 뭔가 그 미사 여구가 많이 붙어 있지 않은, 그런데도 그 안에 그 절제된 그 표현 안에 뭔가 이야기를 끌고 가는 어떤 힘이 느껴지는 약간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저는 안 느껴지는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뭐 괜찮습니다. 이게 한 번에 그렇게 느껴지면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여기 지금 이 카메라 위치가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이제 읽다 보면 어떤 그 어투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원서를 또 읽으시면서 비교가 되실 겁니다. 일단은 굉장히 그렇게 담백한 어조라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문장을 아주 복잡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어렵지 않게 저와 함께 읽으신다면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날은 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 뭐 총알이고 연대고 부대고 뭐 아까 그 쇄골하 동맥도 나왔죠. Subclavian artery. 제가 매번 다음 시간 시작할 때 그 단어 리뷰를 하는데 뭐 "쇄골하 동맥 영어로 뭔가요?"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은 이 문장의 구조거든요. 이런 거는 '아 그런 단어가 있다더라. 들어봤어.' 요렇게만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Worn with Pain 여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처음부터 쭉 인제 장면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혼자 좀 읽어 보시는 그런 또 복습, 또 뭐 소리를 내서 읽어 본다든가 문장 의미가 끝나는 데서 끊어서 읽어 보기를 한다든가 내가 스스로 해석을 하면서 어순대로 해석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순에 맞춰서 해석하는 연습, 고런 것이 좀 같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